이번에 들을 곡은 이제 아벨의 곡인데, 아벨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시기가 18세기 비올라 다감바가 아주 전성기였다가 갑자기 이제 추락하는 그 황혼기에 딱 물려 있는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지금도 이제 무반주 첼로 조곡이었다면 무반주 비올라 다감바 조곡인데, 그 중에서 알레그로 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지금 들으셨던 곡하고 어떤 리듬이나 이 진행되는 이게 매우 흡사해서 바로크 첼로와 비올라 다감바의 음색 비교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두 곡을 연달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좀 비슷하죠? 곡이 흡사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음악가들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작품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무슨 독창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17세기, 18세기까지도 기존의 것들을 더 좋게 개선, 발전시키는 거를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모방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표현법으로 연주했던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를 좀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현대 첼로로도 이제 한번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주하실 때 바로크 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트현, 이제 창자를 꼬아서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보시려면 어박티비의 바이올린 편을 보시면은 어떻게 창자로 만들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폴론이 에르메스, 뭐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죠. 에르메스 상업의 신인데, 에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를 훔쳐가요. 50마리 훔쳐갔다가 아폴론이 발견하고 화가 나고 도로 내놔 했는데 48마리밖에 못 돌려줘요. 2마리는 잡아먹었는지. 그래갖고 미안하니까 리라를 그때 만들어서 아폴론한테 드리는데, 그 리라를 바로 잡아먹은 소의 창자로 이렇게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트현으로 만들어진 게 저런 현악기들의 거트, 이제 참 다양한, 그 밖에도 이제 뭐 소라든지 뭐 양, 고양이, 뭐 염소,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이 창자로 꼬았는데, 현대 첼로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스틸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받게 하느라고 저렇게 엔드핀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밑에 이제 뽑아져 갖고 지탱을 하면서 더 힘있게,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크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좀 더
그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콘서트장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뭐 이렇게 넘으면서부터 점점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전까지는 주로 왕이라든지 귀족들의 궁정에서 작은 살롱에서 연주를 하다가 이런 콘서트홀로 오게 되니까 소리가 작으니까 그때 뭐 아직 전기가 발명이 안 됐으니까 소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목도 좀 더 이제 더 급격한 각도로 기울어지게 하고 엔드핀을 이용해서 힘을 지탱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에 있어서도 바로크 시대에는 저 끝이 백조의 부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완빌이라고 하는데 그 우한 백조의 주둥이 같은 모양의 활이었는데 이게 좀 더 힘을 강하게 주면서도 균일하게 음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각이진 그래서 강도를 좀 더 둔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 모던 첼로로 들어볼 곡은 핑크 팬더. 핑크 팬더라는 그 영화 1963년에 만들어진 영화의 그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그 히트를 치게 되자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장르의 작품으로 또 이제 파생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진 그 핑크 팬더의 주제가는 작곡가 헨리 맨신이라고 하는 현대 그 음악 작곡가가 만든 주제가인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약간 탐정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걸 첼로라는 악기를 통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첼로 2대가 함께 연주를 하겠습니다. 악기도 다르지만 우리가 방금 이제 들었던 뭐 바로크 시대의 그런 작곡가들의 곡과 현대 곡이 느낌이 좀 다르죠.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도 재밌고 그래서 또 여러분 어린이들 좋아할 만한 그런 곡으로 선곡을 했던 곡입니다. 프로그램상 준비된 마지막 곡입니다. 마랭마레 아까 들었던 우리 저 그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제자였죠. 그리고 사실은 비올라 다감바의 그 모든 표현법을 5권의 그 곡집을 통해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그 아름다움을 알렸던 마랭마레의 곡 중에서 샤코느를 연주를 할 텐데 이 샤코느가 원래 이제 춤곡의 양식입니다. 춤곡인데 주로 이제 그런 모음곡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는데 이게 동일한 어떤 테마 주제 선율을 계속 반복을 해갖고 특히나 이제 그런 마지막 위치도 그렇고 실제 연주의 상에서도 맨 마지막에 위치시켜갖고 주로 이제 앵콜로 많이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미리 앵콜 삼아서 이 곡을 이제 연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 곡 형식 자체가 2대의 비올이 주 선율을 연주를 하고 한 대는 바소 콘티누오, 바소는 이제 낮은 거고 콘티누오는 밑에서 통주점이라고 해서 동일한 반복음을 계속 깔아주면서 앞에 2대와 서로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우리 그 춤곡인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춤을 추면서 이 샤콘느의 매력을 함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2대의 베이스 바이올 그리고 또 한 대의 베이스 바이올이 콘티누오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그 마지막 곡 샷건을 연주해 주신 우리 연주자들께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아침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겨둔 곡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은 유한하고 인간도 죽고 그럼 음악만이 영원하고 유한한 것인가? 아까 요즘 뭐 표현이 잘못됐다고는 했죠. 모든 소리, 음표조차도 죽으면서 끝나게 돼 있어. 근데 그러면 무엇이 그럼 영원한 것인가? 실제 이 생트 꼴롱부가 혼자 이렇게 그 음악의 이상을 향해서 혼자 이렇게 그 고독한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된 데는 특히 아내가 죽게 되면서부터 더욱 더 고독 속에 빠지면서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이제 비올라 다감바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죽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후회의 무덤 그리고 눈물 뭐 이런 곡들을 작곡을 해서 또 연주를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눈물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때 죽은 아내가 나타나요. 깜짝 놀라니까 연주하다가 놀라지 말고 계속 연주하고는 계속 연주해. 이런 환상일진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생트 꼴롱부는 음악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연결, 만남, 회귀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 역시나 아주 현실주의적인 차가운 마랭마레는 오로지 출세만을 위해서 세상을 나가서 세속적인 걸 찾게 되죠. 근데 마지막 그 영화는 결국은 둘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자 그리고 이제 스승인 생트 꼴롱부가 이제 죽게 될 무렵에 마랭마레가 찾아와서 후회도 하고 그리고 스승에게 오랫동안 가고 있던 고민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음악이라는 게 뭐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자 마지막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답을 해주는 순간 용서를 한 거죠. 마음속으로는 첫 번째 가르침이야 사실은.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처음으로 제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네.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지. 이 음악은 왕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죠. 그러면 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야. 신도 말을 하거든. 그럼 어떤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자 제자가 또 물어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잔을 남겨야겠네. 술 한 잔 따라줘야 되는데 음악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자 네가 이제 드디어 좀 아는구나. 자, 음악은 죽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 근데 과연 죽은 사람만 만나냐? 그러자 이제 제자가 깨닫게 됩니다. 죽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음악은 지친 자를 위한 휴식이 되기도 하고 길 잃은 아이를 위한 게 되기도 하고 구두장이의 망치 소리를 잊기 위한 게 되기도 하죠. 이게 자기 얘기죠. 원래 구두장이 집에서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생명도 없고 빛도 없던 그런 때를 위한 게 되기도 해요. 즉 죽은 사람만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음악은 존재해 왔어. 예술은 존재해 왔고 영속적으로 이어왔어. 음악 속에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회귀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고 음악의 힘이야. 이런 부분을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연주를 합니다. 이제 그 생트 꼴롱부가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부탁이 있어. 나를 위해서 연주를 좀 해줘. 어떤 곡이냐면 죽은 딸, 이 마랭마레가 배신해서 죽은 딸 마들렌이 쓰던 그 비올로 네가 연주를 해. 그리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슬픔의 무덤 그리고 눈물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거 들을 사람이 없는데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랑 같이 연주해. 해갖고 함께 둘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어제 이 음악회를 위해서 어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다가 마지막 그 블랙 눈물이라는 곡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주해 주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전날 그러면 제가 혼나죠. 그래서 아까 와서 앙콜로 그러면 둘이 했던 아까 그 회기 루트를 한 번만 더 연주해 주세요. 사실 이 회기는 생트 꼴롱부가 썼던 그 지금 밑에 보시는 게 저 CD의 표지인데 꽁셀 드 비올 에스케알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두 대의 비올을 위한 콘서트예요. 근데 밑에 에스게알이라고 쓴 게 좀 약간 프랑스 고어인데 에게알이라고 합니다. 에게알. 이건 영어로 하자면 equal, 똑같이 함께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대의 비올이 함께 연주하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연주하는 이 영화 속의 장면인데 드디어 이 둘이 음악 예술의 의미를 깨닫고는 함께 애결 이퀄이 돼갖고 함께 연주를 합니다. 그게 이 영화 그리고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주자들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연주를 했고 연주자와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함께 연주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아마 영원히 오늘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루트루 돌아옴을 한 번 더 연주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앙콜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를 통해서 비올라 다감바가 어떤 악기인지 이해를 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음악가들이 저 비올라 다감바라는 악기를 개발하고 연주법을 만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배반 그러면서도 함께 예술의 가치를 찾았던 부분을 이 마지막 연주를 통해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올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제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 그 뒤죽박죽 어린이 음악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악기 속으로 네 번째 편입니다. 옛 건반 악기. 그래서 합시코드와 포르테피아노, 현대 모던 피아노의 전신인 그런 악기들을 갖고 어떻게 건반 악기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와 음악의 형식으로 발전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12월 5일 날 일요일에는 마지막으로 목관 악기입니다. 그래서 리코더, 트라베루소 그리고 바로크 오보에 바순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따뜻한 음색의 목관 악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오늘 그리고 또 어떤 감흥을 느끼셨다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이뤄질 어린이 음악회 동두천에 있는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또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겠습니다. 가시면은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연말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다시 한번 무대 나오셔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어린이 음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